서울역 지하통로 구석진 곳, 차가운 바닥 위에 깔린 신문지가 바스락거립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김말수는 몸을 움츠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손목시계는 없지만 역 안에서 들려오는 첫 전동차 소리로 시간을 가늠할 수 있죠. 벌써 이곳에서 지낸 지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말수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온몸이 뻣뻣합니다. 69살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을 떠올려 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3,000원, 라면은 2,000원이었는데도 손님들은 맛있다며 자주 찾아왔죠. 사장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하며 웃던 단골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썰고 육수를 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신문지 위에서 몸을 떨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써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죠. 여보, 며칠만 버티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가게도 날리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딸 미영이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미영아, 엄마가 이 꼴이 됐네. 말수는 낡은 가방 속에서 색이 바랜 사진을 꺼내봅니다. 26살이던 딸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침 세수를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말수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작고 가는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잉, 기잉.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동물의 울음소리입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니 역 대합실 구석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작은 하얀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털이 더러워져 있고 목에 목줄도 없는 걸 보니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말순을 보자 더욱 몸을 웅크리며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게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말순은 천천히 강아지에게 다가갑니다. 강아지의 눈을 보니 자신과 똑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혼자 무서웠지?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말순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자 조금씩 다가옵니다. 작은 코로 말순의 손을 킁킁 냄새 맡더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작은 거사.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순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봅니다. 강아지의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자신의 가슴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솟아오르죠. 누군가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참치마요 삼각김밥의 절반을 떼어서 강아지 앞에 놓아줍니다. 배고프지? 나도 별로 없지만 나눠 먹자.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하며 냄새만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싶을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에 말순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참 많이 굶었구나.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말순은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강아지의 털은 더러워져 있지만 원래는 하얗고 부드러웠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돌아다니는 말순의 뒤를 강아지가 따라다닙니다. 처음엔 멀찍이 따라오더니 점점 말순에게 가까이 다가와 발걸음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긴 하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너는 이름이 뭘까? 말수는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하얀 털이 예쁘니까 흰둥이라고 부를까? 어때, 흰둥이야? 강아지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줍니다. 그날 밤 말수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곳을 찾아 흰둥이와 함께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몸을 떨던 흰둥이가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잠드는 모습을 보며 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 미영이를 잃고 나서 완전히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흰둥아, 우리 둘이 힘내보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말수는 잠든 흰둥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품 안에서 자고 있던 흰둥이가 작은 하품을 하며 눈을 뜨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반년 넘게 혼자 지내온 말순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잘 잤니, 흰둥아? 말순이 부드럽게 말을 걸자 흰둥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순의 손을 하차줍니다. 거친 혀의 감촉이 간지럽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온 말순은 흰둥이를 위해 작은 물그릇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역 근처 음수대에서 물을 받아와 흰둥이 앞에 놓아주니 한참을 목을 축이며 물을 마십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너랑 같이 일하러 가볼까? 말수는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흰둥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처럼 편의점 앞으로 향하는데 오늘따라 사장님의 표정이 밝습니다. 어머,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군요. 참 예쁘네요. 사장님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2개를 내어줍니다. 평소보다 하나 더 많이 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말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흰둥이도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앉아서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잘 풀립니다. 건물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오며 강아지 참 얌전하네요. 폐지 더 있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말해줍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도 강아지가 정말 예쁘네요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흰둥아, 내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말수는 흰둥이를 내려다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반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받아온 삼각김밥을 흰둥이와 나눠 먹습니다. 흰둥이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며 말순의 무릎에 턱을 기대고 졸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절로 평온해집니다. 미영이도 어릴 때 이랬는데 말순은 문득 딸을 떠올립니다. 어린 미영이가 말순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모습과 지금의 흰둥이가 겹쳐 보입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오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어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분명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흰둥이를 품에 더 꽉 안아줍니다. 흰둥이도 뭔가 느꼈는지 말순의 품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 사라졌지만
말순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흰둥이가 누군가의 애완동물이었던 건 아닐까?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흰둥아, 너 혹시 어디서 온 거야? 주인이 있는 건 아니지? 말순은 흰둥이의 목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줄에 흔적은 있지만 이름표나 연락처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마 부분에 작은 점 같은 무늬가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날 저녁 말순과 흰둥이는 평소 잠자리보다 더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에 본 검은 정장 사람들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흰둥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말순은 흰둥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흰둥이는 말순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안온하게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순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시선들, 그리고 흰둥이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흰둥이가 비싼 강아지는 아닐까? 누군가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버려져 있었는데. 말순은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흰둥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안 돼. 흰둥이는 내 가족이야. 말순은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흰둥이를 꽉 안아줍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흰둥이는 여전히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악몽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흰둥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 알겠지? 말순은 잠든 흰둥이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흰둥이만은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흰둥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흰둥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말순이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이 강아지 어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여성은 말순과 흰둥이를 번갈아 보며 급하게 물어봅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흰둥이를 더욱 꽉 안아주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이 강아지와 닮지 않았나요? 실종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휴대폰 화면에는 실종견을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흰 강아지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털이 깨끗하고 반짝이는 모습이었지만 이마의 작은 점과 전체적인 생김새가 흰둥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보니예요.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 키우시던 강아지인데 여성이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말순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흰둥이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듯 말순의 품에서 더욱 몸을 웅크립니다. 여성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말순의 가슴팍 깊숙이 얼굴을 파묻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워낙 비슷한 강아지들이 많아서 여성은 말순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버려진 채로 발견한 거예요. 주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었을 리가 없어요. 여성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혹시나 했는데, 그날 저녁 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근 PC방에 들어갔습니다. 1,000원을 내고 컴퓨터를 1시간 사용하며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실종 겸 본이라고 치자 수많은 게시글들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실종 겸 본인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재벌 회장의 애견이었고 그 회장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벌가 유산 상속 법정 다툼. 핵심은 실종된 애견본이 뉴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 김 회장은 생전에 특이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애견 보니를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보니가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실종되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 거였습니다. 이마에 있는 특이한 점이 보니의 특징 기사 속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흰둥이의 이마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말순은 급히 PC방을 나와 흰둥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흰둥이는 말순이 돌아오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말순은 흰둥이를 안아들고 이마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점이 이마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본이라는 강아지인 거야? 말수는 흰둥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재벌가의 억만장자 상속견이었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자신을 의지하는 작은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말수는 흰둥이를 꽉 안아줍니다. 난 널 흰둥이로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립니다. 만약 정말 흰둥이가 그 본이라면, 억만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는 노숙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집에서 흰둥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말수는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돈 때문에 흰둥이를 이용하는 건 안 돼.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뉴스에서 재벌가 상속 문제가 연일 보도되면서 본이의 특징이 더욱 자세히 공개된 것입니다. 이마의 점뿐만 아니라 왼쪽 뒷발가락의 작은 상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수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흰둥이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멀리서 또다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시선은 분명히 흰둥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우리 어떻게 하지?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흰둥이를 품에 더욱 꽉 안아줍니다. 흰둥이도 뭔가 위험을 감지했는지 말순의 품에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이 평소처럼 편의점 앞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있는데 검은 승용차 2대가 서울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시죠?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흰둥이를 더욱 꽉 안아주며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김 회장 가문의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입니다. 남성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수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보고 계신 그 강아지가 저희가 찾고 있던 보니가 맞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특징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아이는 버려진 채로 있던 걸 제가 주워서 키우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정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 김 회장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지금은 정당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수는 흰둥이를 바라봅니다. 흰둥이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말순의 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떨고 있던 이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보상은 넉넉히 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수표를 꺼내들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어떠실까요? 할머니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에 충분한 금액일 것입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수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깟 돈 몇 푼에 애 버리는 엄마 본 적 있어요? 저는 못해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의 상속이 걸린 문제예요. 개인의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살 이유를 준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말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강아지도 감정이 있는 생명체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본이도 할머니를 따르는 게 보여요. 억지로 떼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본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환경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신세도 지고 싶지 않아요. 흰둥이와 저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말순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뉴스요? 말순은 의아해했습니다. 모르세요? 할머니와 흰둥이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대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벌가 상속경과 노숙인 할머니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순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아 보여요. 강아지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이네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재벌가보다 할머니가 훨씬 따뜻해 보여요. 댓글들은 대부분 말순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국에서 후원금과 물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동물병원에서는 흰둥이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들에서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흰둥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 말수는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세상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김 회장의 정당한 유산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라뇨?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과거 행적도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 분식집을 운영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정당한 일이었지만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흰둥아.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흰둥이를 불렀습니다. 흰둥이는 말순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더욱 꽉 달라붙어 왔습니다. 과연 이 작은 행복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이 아침 일찍 편의점 앞에서 흰둥이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여러 대의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말순을 둘러쌌습니다. 김말순 씨, 재벌가 상속견을 훔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가 말순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네, 훔쳤다고요? 말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서 돌본 것뿐인데요. 하지만 김 회장 가문 측에서는 할머니를 절도범으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품에 안긴 흰둥이도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무서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절도범이라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박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중에는 말순이 전혀 모르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과거에도 남의 물건을 훔친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항변하려 했지만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있던 여성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과거 김말순 씨의 분식집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여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순을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저희 가게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 물건 훔쳤어요. 핸드백에서 돈 빼먹고 휴대폰도 가져간 적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말순은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도 경찰서 갈 뻔했는데 사장님이 봐줬던 거예요. 기자들은 이 증언을 받아 적으며 더욱 자극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돈을 노리고 고의로 강아지를 데려간 건가요? 억 단위 상속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건 아닌가요?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흰둥이를 꽉 안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에워싸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흰둥이는 제 가족이라고요. 말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벌가 상속견 훔친 상습 절도범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순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어떻게 노숙자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네. 정말 교활한 사람이야. 불쌍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며칠 동안 말순을 도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해주겠다던 복지사는 연락을 끊었고 무료 식사를 제공하던 식당들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서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시로 머물던 쉼터 관계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해하시고 언론에서도 계속 찾아와서 말수는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사기꾼 할머니다 라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흰둥이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나타나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서 관리하겠다며 흰둥이를 데려갔습니다. 안 돼요. 흰둥이는 저 없으면 안 돼요. 말수는 흰둥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흰둥이도 말순과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어댔습니다. 기잉, 기잉. 그 울음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흰둥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기다려. 말수는 멀어져가는 차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흰둥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서울역 지하 통로 구석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안겨 잠들던 흰둥이가 없으니 세상이 다시 차갑고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서 키운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하긴 나 같은 노인네한테는 꿈꾸는 것도 사치였지. 말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흰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바보였어.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흰둥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흰둥이는 자신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흰둥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말수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둥이와 헤어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동물보호소 앞을 서성거렸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외부인 접촉은 금지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보호소 직원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흰둥이는 말순이 없어진 후로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입구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흰둥이가 아프잖아요. 말순은 보호소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유튜버가 말순의 사연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기자 정민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는 박 변호사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민호는 자신의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증인,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민호는 직접 말순이 운영했던 분식집 근처를 찾아가서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처 슈퍼마켓 사장님이 증언했습니다. 절대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로 유명했거든요. 그 증인이라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말순이 언니 가게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정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여성이 박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박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입니다. 정민호의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이 들썩였습니다. 조작된 증언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김 회장 가문 내부의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 회장의 조카딸인 김지혜 씨가 양심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모가 본의를 일부러 버렸어요. 김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본의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김지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고모는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고 본의를 서울역 근처에 버리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고사로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증언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고모가 운전기사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그리고 본의를 버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된 것입니다. 본의를 서울역 근처 어둑한 곳에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운전기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더 끔찍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말순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실도 모르고 비난했습니다. 진짜 악한 건 재벌가였네요. 할머니는 천사였어요. 흰둥이를 구해준 영웅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흰둥이가 살았네요. 방송국들도 앞다투어 말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함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말순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흰둥이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흰둥이만 돌려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말순은 기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말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보호소 문이 열리자 흰둥이가 말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며칠 동안 보지 못한 흰둥이는 많이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말순을 보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흰둥아, 엄마가 왔어. 말순은 흰둥이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둥이도 말순의 얼굴을 계속 하자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말순은 흰둥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흰둥이는 말순의 품에서 안온하게 잠들어갔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강아지 같아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다른 직원도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과 흰둥이는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흰둥이는 말순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말순도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흰둥아,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말순은 잠든 흰둥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 만에 법정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김 회장 가문의 상속 분쟁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입니다. 말순은 손에 든 소환장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법정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건가요? 말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흰둥이를 더욱 꽉 안아줬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변호사 이수진 씨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동물권익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수진 변호사는 말순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에요. 생명체의 행복과 인간의 진정한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말순이 걱정하자 이수진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은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법정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화이팅! 흰둥이를 지켜주세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법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말순은 압도당했습니다. 상대편에는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고 김 회장의 고모인 김순옥 씨도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많은 변호사들과 어떻게 싸워요? 말순이 불안해하자 이수진 변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흰둥이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나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인은 고 김 회장의 정당한 유산입니다. 유언에 따르면 본인을 돌보는 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만 이는 김 회장 가족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김말순 씨는 본인을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변호사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순옥 씨의 운전기사가 흰둥이를 서울역 근처에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본인은 의도적으로 유기되었습니다. 김순옥 씨가 상속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순옥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본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중이었는데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입니다. 본이를 어둑한 곳에 버리고 와. 며칠 후에 사고로 처리할 거야. 김순옥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김 회장의 유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에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법정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장이 흰둥이를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본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둥이가 법정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말순을 발견하자 즉시 달려갔습니다. 기잉, 기잉. 흰둥이는 말순의 무릎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방청객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순옥 씨가 흰둥이를 부르려 했지만 흰둥이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순의 뒤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본인은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동물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지혜 씨가 일어서서 증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김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본이가 진짜 가족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마리아라고 하셨어요.
김지혜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의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고모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말순 씨,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순은 잠시 흰둥이를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흰둥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만약 그 돈으로 더 많은 버려진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흰둥이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서요. 재판장은 잠시 숙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김말순 씨를 본의의 정당한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법정 안팎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흰둥이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둥아, 우리 이겼어.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말순은 김 회장의 유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희망동물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흰둥이처럼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였습니다. 흰둥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자. 말순은 재단 사무실에서 흰둥이와 함께 앉아 있으며 말했습니다.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자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기견은 물론이고 길고양이, 심지어 버려진 토끼와 햄스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재단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말순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2마리인데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말순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구조된 동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돌봐줄게. 말순은 무서워하는 강아지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흰둥이도 새로 온 동물들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여긴 안전한 곳이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운영이 안정되자 말순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으로 나가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추위와 배고픔을 알거든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알고요. 말순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도시락 나눔 행사 날 말순은 흰둥이와 함께 서울역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신문지를 깔고 잠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 흰둥이 할머니 아니세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순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건네는 것이었죠. 아저씨, 따뜻한 도시락 드실래요? 말순은 한 노숙인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노숙인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네요. 흰둥이도 말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떤 노숙인은 흰둥이를 보며 예쁜 강아지네요. 오랜만에 웃게 되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다가 말순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구역에서 폐지를 주었던 박할아버지였습니다.
박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말순이 반갑게 인사하자 박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말순이 아니야? TV에서 봤는데 정말이었구나. 박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졌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김말순이에요. 말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흰둥이와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에요. 박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순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몇 주가 지나자 말순의 도시락 나눔은 유명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후원을 신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왜 직접 나오세요? 직원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한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말순은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고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시락 나눔을 마친 말순은 흰둥이와 함께 서울역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지하 통로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흰둥아,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말순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 흰둥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더니 말순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엄마,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흰둥이 할머니 오셨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흰둥이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말순을 보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봉사활동 하셨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그럼. 흰둥이랑 함께 많은 분들께 도시락 나눠드렸어. 말순은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일 할 거예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던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말순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도울 수 있게 되다니. 말순은 잠든 흰둥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흰둥아. 내가 내 삶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는 다시 김말순이 될 수 있었어. 어쩌면 사람도, 개도, 그리고 모든 생명체도 버려진 게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서로를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말입니다. 말순과 흰둥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